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집합 연산과 벤 다이어그램 그래가지고 두 집합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합에서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배울 집합의 연산 법칙은요, 식을 사용해서 이제 집합의 연산을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작합시다. 먼저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 집합의 연산 법칙은 연산을 이제 식으로 정리합시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식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를 이용해서 할까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접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뭐로도 이해해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이해해보고, 다이어그램. 얘로 이해해서 두 개를 이제 정리해 보는 건데요.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할 때는 증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상에서도 이제 증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제법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교환 법칙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환 법칙이라고 하면 A 합집합 B 하고요. B 합집합 A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건데요.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A의 집합에 원소가 있겠죠? 그럼 B의 집합에도 원소가 있겠죠? 그 원소끼리 싹 다 합하래요. 오늘 발음이 이상하네요. A의 모든 원소와 B의 모든 원소를 싹 다 합한 다음에 중복된 거 몇 개 취급하고? 한 개 취급하고. 기억나죠? 그렇죠? 중복된 거 한 개 취급하고.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내가 왜 자꾸 강조할까요? 중복된 거 한 개 취급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방법하고 이 표현 방법이 완전히 같은 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설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 교집합 B.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인 원소하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A. B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A의 원소인 집합들을 따로 모아보면 이 집합을 새로운 집합, 이 집합을 새로운 집합인데 여기 있는 원소나 여기 있는 원소가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럼 원소가 일치하면 집합의 상등인 거지 뭐.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별로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교환 법칙인 거니까 식을 변형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순서대로 AB, BA 이렇게 순서대로 내 맘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까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 법칙을 했으면 결합 법칙도 가능한데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합 법칙이라고 그러면 이번엔 3개짜리인데 A 합집합, 부러지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인데 앞에서 A하고 B를 먼저 합한 다음에 이 전체를 뭐로 보죠? 새로운 집합으로 본 다음에 걔하고 C하고 합한 놈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는데 B하고 C하고 합한 다음에 다시 A하고 합한 놈하고 완전히 같은 식인 게 이해가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막 순서 막 바뀌어도 위에 있는 교환 법칙이 가능한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마음대로 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합집합 했으니까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는데 먼저 A와 B의 공통 원소 가지고 새로운 집합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C를 그대로 또 공통인 원소를 만든 집합 가지고 확인해 보면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는데 뒤에 있는 애들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A하고의 교집합을 해도 완전히 일치하는 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합법칙까지는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세 번째 가시죠. 분배법칙이 있는데 분배법칙은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을 보시면 기호가 하나짜리고요. 다 동일한 기호예요. 알겠죠? 다 동일한. 합집합이면 합집합 기호끼리, 교집합이면 교집합 기호끼리 이렇게 만들어진 애인데 분배법칙은요. 서로 다른 기호끼리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A 합집합에 뒤에 보시면 B 이렇게 할까요? B 교집합에 C 이렇게 돼 있는 놈하고 좀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좀 표시를 미리 해줄게요. 그래서 얘가 1로 들어간 놈하고 1로 들어간 얘 식하고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나 노란색으로 좀 쓸까요? A 합집합에 뒤에 B에다가 가운데는 이 교집합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A 합집합에 C 이 정도는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들어간 얘네 둘끼리 모아서 얘도 완전히 같은 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얘만 그러냐? 순서 바꾸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만 더 써보면 A 교집합에 B의 합집합에 C가 있다면 역시 동일하게 얘도 여기 있는 얘 전체가 1로 B하고 하나 들어가고 C하고 하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보면 색깔을 좀 바꾸죠. 좀 지울게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보면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A 교집합에 뒤에 보면 B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합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노란색 A 교집합에 그 다음에 C가 있고요. 여기 앞에 얘하고 얘를 묶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좌변하고 우변이 완전히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식 변형할 때 기본 목표는 이래요. 복잡한 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한 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고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수학이 식을 변형하는 과정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약간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여기는 얘도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럼 이제 얘부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연 얘하고 얘하고 과연 같을 것인가? 그래서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할 때 뭘 사용할까요?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위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 할 때는 좌변을 따로 확인해보고 우변을 따로 확인해봐요. 그럼 이쪽에 있는 얘를 확인해보면 세 집합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먼저 전체 집합 유니버스를 그려요. 이건 그냥 내가 저번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꺾이게 그리면 이제 합집합하고 좀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꼭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세 집합 간의 관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A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B라는 집합이 있대요. 연습해 두셔야 돼요. 여기가 C라는 집합이 있대요. 이렇게 세 집합의 관계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뒤에 거 먼저 할게요. 괄호 쳐져 있는 아이들이 먼저니까 얘를 파란색으로 표시하죠. 뭐. 그러면 B와 C의 무슨 집합? 교집합. 즉 B의 원소와 C의 원소 공통 원소로만 구성된 새로운 집합을 처리해라 그랬으니까 B와 C가 공통으로 있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표시할 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선 할게요. 어허. 힘이 센가? 그렇죠? 이렇게 가로선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새로운 집합이라고 보는 거죠. 저 여기 파란 이렇게 얘가 B 교집합 C가 돼요. 됐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A는 아까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여기 노란색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노란색. 그래서 얘는 내 가로선 했으니까 이번엔 세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얘와 뭐의 합집합인 거죠? B와 C의
교집합의 합집합인 거니까 요렇게 파란 놈과 노란 놈 전체를 합하면 돼요. 당연히 중복된 부분은 몇 개 취급하고요? 한 개 취급하고요. 한 번 더. 합집합이다 그러면 중복된 여기 가운데 있는 얘는 한 개 취급해서 이게 좌변이에요. 그럼 우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변도 역시 전체 집합 유니버스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처리해서 두 개가 진짜 똑같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요. 그럼 여기도 역시 세 집합의 관계인 거니까 A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B가 있대요. 그럼 이쪽에 C 집합이 이렇게 존재한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관계인데 이번엔 이쪽을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렇죠? A와 B의 합집합입니다. 그런 거니까 A와 B 합집합인 거니까 가로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된 거죠.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파란색 됐어요? 좀 진하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같이 있는 중복된 것은 몇 개 취급해야 되지? 한 개 취급합시다 해서 만들어지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얘를 보시면 A 합집합 C니까 A와 C 합집합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A와 C의 합집합 잘 보이세요? 색깔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로 구성된 집합인 거니까 이번엔 가로선 할까요? 좋아요. 가로선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가운데 봤더니 무슨 집합인 거지? 교집합인 거니까 결국 가로선과 세로선이 같이 들어가 있는 집합을 새로운 집합으로 봅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전체가 새로운 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새로운 집합으로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따져보면 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로선 같이 있고요. 여기 가로선, 세로선 같이 있고 여기도 가로선, 세로선 같이 있고 여기 무슨 선만? 세로선만. 여기 무슨 선만? 가로선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칠할까요?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된 거죠. 보이십니까? 완전히 칠해. 완전히 칠해.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칠해. 더 칠해.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완전히 어떤 집합인 게 보이지? 같은 집합인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원소가 있는 애들하고 이 안에 원소가 있는 애들이 완전히 같은 애들인 게 이제 눈에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증명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한번 증명해 볼까요? 얘도 역시 정리해보면 전체 집합 유니버스가 있대요. 역시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번 확인해 봐요. 조금만 더 넓게 가죠. 여기가 A 집합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B 집합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C 집합이 이렇게 있대요.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3개짜리도. 딱 3개까지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먼저 살펴보죠. 좌변. 먼저 B의 C의 합집합 먼저 할까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B와 C의 합집합 그랬으니까 역시 가로선. 좀 더 보기 편하게 B와 C의 합집합인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파란 선 테두리 안에 있는 보여요, 그렇죠? 파란 선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아이들인 거니까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됐어요? 가로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보면 A와의 교집합인 거니까 A는 이만큼이 A 아닌가요, 그렇죠? 이만큼이 A. 그러니까 교집합이면 A이면서 동시에 얘인 거니까 이렇게 다 써야 돼? 좋아요, 다 써요. 이번엔 세로선 이렇게 됐어요? 세로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로선이 오늘 발음 가로선이면서 세로선인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하트 모양? 뭐 어떻게 하죠?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가운데는 여기 뿅뿅뿅. 아무튼 그래요. 그런 유치한 거 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하트선에 있는 이 집합이 여기 빨간 선의 집합이 됩니다. 그럼 이쪽도 와보죠. 전체 집합 역시 유니버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대요. 한 요쯤까지 나오죠, 그렇죠? A가 있대요. 그 다음에 B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있어요. 또 한번 해보죠. 이번엔 앞에 있는 얘를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A와 B의 무슨 집합인 거지? 교집합. 네, 화면이 사라졌죠? 나올까요? A와 B의 교집합. 그럼 A와 B의 교집합인 거니까 여기에요. 보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 가로선 좋아요. 가로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노란색으로 하죠. 뭐 A와 C의 교집합. 그럼 A와 C의 교집합은 어디지? A와 C의 교집합 이렇게 된 거 이번엔 세로선 거꾸로 얘기했나? 세로선 가로선 그죠? 근데 두 개를 뭐 하라고요? 합하세요 그랬으니까 역시 얘와 얘도 완전히 어떤 표현인 거지? 같은 표현인 게 이렇게 눈에 보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쯤 오면 만약에 시험에서 분배 법칙을 증명해라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좌변 따로 그리고 우변 따로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좌변의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변의? 우변의 벤 다이어그램이 돼요. 그럼 얘도 역시 좌변의 벤 다이어그램이 되고요. 그럼 얘는 역시 동일하게 우변의 벤 다이어그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좌변의 벤 다이어그램과 우변의 벤 다이어그램이 일치합니다. 일치라고 쓸까요?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일치한다고요. 일치. 그럼 얘도 좌우변이 칸이 없네. 일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싹 다 같은 걸 증명해 보이면 항상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법칙이 좀 제법 많은데요. 먼저 교환 법칙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결합 법칙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분배 법칙 생각해 보시면 마치 우리가 여기 곱셈 덧셈 있을 때 들어가듯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법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법칙들이 조금 까다롭겠죠?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조금 더 까다로운 거 해봅시다. 4번. 4번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해봅시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래요. A와 B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은요. 얘하고 똑같아요.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똑같고요. 조금 더 옆으로 올까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A와 B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합집합과 B의 여집합이 됩니다. 해서 얘하고 얘하고 완전히 같은 놈이래요. 그리고 어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전체를 그냥 뭐로 보는 거지? 새로운 집합이라고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얘 전체도 뭐로 보는 거지? 그냥 새로운 집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이제 뒤에 거도 동일하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이 전체도 새로운 집합으로 봐서 이 전체의 집합의 여집합은 이 새로운 집합 두 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조금 중요하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는데요. 증명할 때 뭐 하는 거죠? 역시?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후딱후딱 빨리 사용해 봅시다 하는 거죠. 그려봅시다. 우선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해요. 두 집합의 관계인 거니까 약간 길게 그리죠. 뭐. 그럼 여기가 A래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B래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인 거니까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니까 그냥 한 방에 써도 돼요. 합집합을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두 개 있는 거 또 나왔네. 합집합. 내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빨리. 중복된 거 몇 개 취급한다고요? 한 개 취급한다고요. 내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할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니까 이번엔 가로선 그리죠. 뭐 이렇게 됐어요. 이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로 구성된 새로운 집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변도 한번 보죠. 전체 집합 유니버스가 있답니다. 그리고 역시 비교해 보시면 진짜 같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나왔나요? 저 조금 앞으로 당겨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 보시면 A가 있대요. 그 다음에 B 집합이 있대요. 그리고
A가 아닌 집합들인 거니까 A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A의 여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제외해요. 이렇게 해요. 여기도 표시합시다. 이렇게. 괜찮지요? 그렇죠? 그냥 막 법칙만 빨리 해가지고 후딱후딱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학은 증명이 여러 번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잘 풀려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 게을리하지 맙시다. 부지런히 합시다. 그럼 이제 B가 아닌 놈인 거니까 이번엔 B 여기에요. 너무 얇아졌네요. B 이렇게 돼 있다. 오호, 색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니까 이번엔 무슨 선 할까? 세로선 할까요? 가로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인 거잖아요. 두 개의 교집합인 거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뒤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인데 가로선과 세로선이 같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가로선이 오늘 왜 이러죠? 세로선만 있고 여기 무슨 선만 있고 가로선만 있고 여기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 교집합인 거니까 가로선과 세로선이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영역이 되냐면 여기 바깥쪽 영역이 돼요. 이렇게 좀 진하게 칠해볼까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좀 잘 보이라고 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럼 바깥쪽으로 있는 구성된 아이들로 구성된 집합인 거니까 사실은 두 집합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얘를 이렇게 쓰든가 얘를 이렇게 쓰든가 하는 건데 뭐가 조금 더 복잡해 보여요. 얘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달린 게 싫잖아요. 컴플리먼트 뭐 C 다루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 놈은 이렇게 마치 두 개의 항을 한 개의 항으로 묶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인수분해? 그렇잖아요. 인수분해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산 법칙은 식을 변형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얘도 한번 해봅시다. 뒤에 있는 얘를 먼저 살펴봐요. 그러면 얘를 이쪽에다 그릴까요? 전체 입합 유니버스가 있대요. 그래서 또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얘도 한번 미리 그려놓죠. 뭐 전체 입합 유니버스가 있대요. 여기까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역시 또 한번 해봐요. 여기가 A집합, 여기가 B집합. 좀 찌그러졌네요. 여기가 A집합, 여기가 B집합. 두 집합 간의 관계, 벤 다이어그램 항상 이렇게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해보죠. 얘 전체를 해보면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인 거니까 교집합이면 여기인 거잖아요. 얘네들로 구성된 새로운 집합 빼고 나머지 전부. 얘가 나머지 전부란 뜻인 거니까. 그래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돼요. 가로선 한번 또 그려보죠. 됐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쉽다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입니다. 그랬으니까 앞에 했던 거 한번 더 해보죠. 뭐 그러면 A의 여집합 이렇게 파란색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파란색을 제외한 내가 화면 보기 어려워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외한 전부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여집합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보시면 B의 여집합 그랬으니까 역시 B를 어떻게 한다고요?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니까 이번엔 세로선 그려보죠.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게 힘들어라.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로 구성된 두 개의 무슨 집합인 거지? 합집합인 거잖아요. 그렇죠? 합집합은 또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중복된 거 한 개 취급하고. 아무튼 그럼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이 같이 있는 부분 이때는 이제 공통 부분이었잖아요. 공통 부분. 근데 이건 그냥 합하세요 그랬으니까 가만히 봤더니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할까요? 여기 빼고요. 여기 가운데 빼고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가요? 그래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여기 가운데만 빠지고 나머지 전부가 되는 거니까 얘하고 역시 어떻게 되는 거지?
일치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제법 중요해요. 복잡한 식을 처리할 때 잘 사용되는 거니까 드모르간의 법칙까지 한번 증명도 한번 해보고 확인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거듭 제곱할 때 했던 것처럼 들어간 다음에 여기 가운데 기호만 바꿔주면 앞으로 이런 증명 과정 없이 빨리빨리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쓰려고 만든 거예요. 법칙이니까 번하지 않으니까. 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네 번째 했었나요? 저 다섯 번째 여집합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집합의 법칙은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A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얘는 자기 자신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A의 여집합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는 건 약간 직관적인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집합은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요. 집합 하나만 보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A의 여집합은 뭐죠? A가 아닌 전부인 거잖아요. 바깥쪽인 거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또 아니래요. 바깥쪽이 아닌 거니까 안쪽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우리 필요한 내용인데 마치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가서 CC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사라져서 원래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뭐 됐어요? 뭐 별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이번엔 동일한 그림인데 A의 전체 여집합을 표현할 때 전체 집합 유니버스에서 A 집합을 뺀 놈하고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사실은요, 이거 그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꼼꼼히 다 설명해 보죠. 뭐 이렇게 있대요. 그럼 여기가 A인데요. A의 여집합이면 여기 바깥쪽 부분인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A만 쏙 다 띄면 되니까 얘는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된 거죠, 뭐.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A만 싹 다 드러내면 그게 이제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디귿 넘어가시죠. 이번에는 내가 하는 걸 한번 뭐라고 할까요? 미리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정리해서 확인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A와 A의 여집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합집합을 한번 만들어 봐요. 어떻게 되죠? 빨리 대답해 봐요. 그렇죠. 전체 집합 유니버스죠. 왜 그러냐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전체 집합 유니버스인데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얘를 가능하면 요거 예전에는 내가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A고요. 여기가 A의 여집합 이렇게. 내가 왜 네모를 했는지는 좀 받아들여지세요. 직관적으로 됐어요. 그렇죠?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사실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건데 편의상 좀 도와주려고 이 전체 앞에 있는 A가 있고 여기 바깥쪽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와 A의 여집합 전체를 합하면 유니버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그때 경우의 수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한번 또 보죠. 네 번째 거도 내가 쓸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빨리. A와 A가 아닌 것의 교집합. 그럼 A하고 A 바깥쪽인데 전혀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럼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공집합. 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됐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놈들로 만들어져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집합, 유니버스의 여집합. 전체가 아닌 것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자고 했는데 여기가 아닌 것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린 거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전체 집합 유니버스가 뭐라고요? 제한범위잖아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거기만 봅시다. 그래서 제한범위인데 제한범위 밖에는 원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고요. 리을, 미음, 비읍인가요? 이번엔 공집합에 여집합 되면 이놈은 아닌 놈이 뭐라고 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얘는 약간 직관적이고 그럼 얘는 벤 다이어의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되는 거고 얘도 그냥 되는 거고 얘도 그냥 되는 거고 얘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냥 된대 저놈은. 그게 아니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생각을 조금만 깊게 해보면 돼요.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차집합의 성질 한번 해볼까? 번호가 6번인가요? 계속 지우다 보니까 차집합의 성질. 또 얘는 왜 또 성질이야? 그렇잖아요. 자, 해봅시다.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성질이나 법칙이나. 그래서 차집합이라고 하면요. A의 차 B인데 얘하고요. 얘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A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인데요. 우리 혹시 이거 기억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차집합이 있잖아요. 뭐가 안 됐었지? 순서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생각해보면 A차 B하고요. B차 A는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A에서 B의 원소를 뺀 거하고 B에서 A의 원소를 뺀 거는 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집합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집합의 연산법칙 할 때 무슨 법칙에서 사용이 안 되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차집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교환이 안 되니까 차집합은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전체를 B의 여집합 전체를 새로운 집합으로 또 봐요.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집합이라고 이렇게 딱 보면 뭐 얘를 비교해요. 또 A 교집합 새로운 집합 C라고 합시다. 이렇게 만들면 드디어 교환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하면 집합의 연산에서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중요해서 우리 별표 하나 해놓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사실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역시 뭐가 중요하다? 어떻게 되지? 교환이 불가능하니까 뭐를 꼭 지켜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됐습니까? 아주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A차 B잖아요. 그럼 A 교집합 B의 여집합. 만약에 B차 A잖아요. 따라해봐요. B차 A잖아요. 그럼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니까 꼭 확인을 잘 해놓고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증명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증명은 뭐 쓰는 거지?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벤 다이어그램 씁니다. 전체 집합 유니버스에서 좀 넓게 그릴 수 있겠네요. 얘가 A예요. 얘가 B예요. 얘가 이제 좌변되는 거죠. A에서 B의 원소를 몽차장 다 빼보면 좀 두꺼운 거 이렇게 돼 있대요. A에서 B를 몽차장 뺀 집합인 거니까 뭐 이거 애플? 알겠어요. 하지 말라니요. 참네. 이렇게 돼 있답니다. 참 유치했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합이 이제 A차 B 여기가 차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좌변했으니까 우변도 한번 해보면 전체 집합 유니버스 증명하는 건 쉬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보면 같을 수밖에. 자꾸 찌그러지네. 그렇죠? 여기도 휘었네. 좀 똑바로 됐어요? 몰라요. A가 있대요. 그 다음 여기가 B가 있대요. 좋아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자, 말 시키지 말자. 뭐 하려고 했죠? 그래요.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A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A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B의 여집합 그랬으니까 B 얘 해? 자, 얘 해. 얘 가로선 해. 이 전체하고 B의 여집합입니다 그랬으니까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다시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 가로선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로 구성된 이제 집합이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봤더니 두 개 무슨 집합이라고요? 교집합. 그러면
동시에. 그랬으니까 가로선과 세로선이 같이 있는 부분을 따져보면 이렇게 된 거죠. 뭐 어허라 이거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되는 거죠. 뭐 여기 이렇게. 그래서 또 칠해봐요. 좋아요. 칠해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집합하고 이 집합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일치하게 된 거니까 얘를 얘로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언제 쓴다고요? 아니, 교환이 불가능하니까 교환 법칙을 쓰도록 차집합이 교환이 안 되니까 교환이 되도록 쓰려면 교집합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법 잘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만 더 이제, 요건 어디까지나 참고인데, 얘를 표시할 때요, 다른 놈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A 차에서 A 교집합 B, 얘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빠질 때 얘만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전체에서 얘만 빠지는 거니까 차집합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예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뭐 하는 거죠?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칙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참고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전체 A와 B의 합집합에서 뭘 빼도 되지? B를 몽차장 빼도 똑같은 건데요. 즉 이놈 전체에서 B만 몽차장 드러내도 차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A차 B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예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외울 것은 우리가 필요하게 외울 것은 얘만 좀 잘 눈여겨 두세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순서가 중요하다. 됐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돼요. 한번 보시죠. 이제 한 번 더. 자, 이번엔 7번. 요게 마지막이거든요. 7번. 부분 집합의 동치 관계. 동치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분 집합하면 이 표현 방법을 이미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어요. A, contain, 뭐 B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역시 연산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집합과 합집합과 여집합으로 돼 있는 것만 연산 법칙을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앞에서 차집합도 연산 법칙을 못 써요. 연산 법칙을 차집합 못 썼으니까 뭐로 바꿨지?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한 번 더. A 차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꿨으니까 얘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처리해 보면 우선 얘를 가지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죠. A가 있대요. 그 다음에 B가 있대요. 그리고 두 집합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A가 B에 들어가니까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기 하나도 원소가 없으니까 A가 어디에 쓸 수밖에 없는 거지? A가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외워두면 편리한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역시 얘를 기억해 두세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원소가 없어? 이게 아까 무슨 집합이었지? 이쪽만 이렇게 뭐, 애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왜? 애플 이거? 그럼 여기는 A차 B 아닌가요? 그럼 A차 B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 걔가 무슨 집합입니다?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나 완전히 같은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얘는 뭐지? 교집합인 거잖아요. A와 B의 교집합이 전체가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쟤하고 완전히 같은 표현이 돼요. 근데 차집합은 사실은 뭐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닌 거니까요. 이 차집합을 다시 바꾸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나 같은 놈이고 얘가 같은 놈인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해보죠. 디귿. 이번엔 A 합집합 B를 보시면 A 합집합 B는 이 몸 전체인데 그 전체는 뭐가 되는 거지? B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우리가 부분집합의 동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역시 얘로 표현하면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얘로 표현해도 법칙을 쓸 수 있고 얘로 표현해도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법칙을 쓸 수 있는 놈으로 부분집합을 한번 바꿔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개념의 포인트가 돼요.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있는데요. 결국은 확인해 보시면 표현 방법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A의 여집합 순서를 좀 지키느라고 B의 여집합 얘도 돼요. 그러니까 좀 살짝 바꿔보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완전히 같은 표현인데요. 우선 외우기 쉽게 여기 여 들어가면 우리 여집합할 때 합집합이 뭐로 바뀌었었죠? 대답해봐요. 교집합으로 바뀌었고 교집합은 대답해보라니까요. 합집합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놈이 뭐 왼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암기하기는 좀 편리합니다. 생각하기는. 그럼 이제 얘가 진짜 같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입합 유니버스가 있대요. 잘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나와요.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A가 있대요. 역시 B가 있답니다. 좋아요. 뭐가 좋은지 모른다니까요.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자, 보시죠. B의 여집합인 거니까 B가 아닌 전부예요. 그럼 B가 아닌 전부인 거니까 세로선 할까요, 이번엔? 여기가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A의 여집합입니다 그랬으니까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인 거잖아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인데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니까 여기인 거잖아요. 두 개 잘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노란 선이 보이세요? 노란 선들이 파란 선 안에 다 들어가져 있대요. 다시 노란 선이 파란 선 안에 몽차장 다 들어가져 있대요. 다시 B의 여집합이 어디 갔죠? 아까 전에 B의 여집합이 B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니까 노란 선인데 노란 선이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노란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뭐. 됐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완전히 같은 표현이어서 A는 여기에만 존재한대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다시 노란 선이 파란 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다시 노란 선이 파란 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파란 선이 아닌 부분에는 노란 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노란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벤 다이어그램보다 그냥 이렇게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집합의 동치관계까지 싹 다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의외로 까다로운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얘를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얘를 보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보면 당연해요. 차집합이 공집합이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야. A가 가운데만 있어. 교집합이 A인 거지 뭐. 합집합이 A야.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칙을 다 정리했는데 총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첫 번째, 무슨 법칙이 있었죠? 교환 법칙이 있었어요.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무슨 법칙이 있었지? 결합 법칙이 있었어요. 역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묶으면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분배 법칙이 있었어요. 분배 법칙도 마치 우리 그 곱셈 공식에서 분배했던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외우는 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네 번째, 뭐는 드모르간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드모르간은요, A 합집합 B에 총정리 하려고요. 여집합.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바뀐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순서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교환, 결합, 분배가 얘를 전체를 뭐로 봐? 새로운 집합. 얘를 전체를 새로운 집합으로 보면 돼요. 한 번 더 해보죠. 아래다 쓸까요? 좋아요. 옆으로 좀 뛰어나갈 것 같아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A
교집합의 B의 전체 무슨 집합? 여집합은 좋아요.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 되지 뭐.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모른강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죠. 이번에는 차집합에 대한 건데 차집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A차 B는 뭐 한다고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면 역시 교환, 결합, 분배가 다 되니까 집합의 연산법칙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죠. 됐어요? 그래서 5번 우리가 차집합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뭐 순서는 조금 다른데 이해해 주시고 여집합의 법칙 한번 해봅시다. 여집합은요. A의 여집합의 전체 A의 여집합 먼저 할까? 좋아요.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유니버스에서 뭘 빼면 되죠? A를 이렇게 빼면 그게 여집합이 돼요. 그럼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체 집합 유니버스의 교집합의 A의 무슨 집합? 여집합.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은 뭐 되죠? 그냥 자기 자신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서 처리할 수 있으면 충분히 나머지 것들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모르간까지 정리했고요. 7번 봅시다. 한번 잠깐 볼래요? 7번 보시면 마지막인데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의 법칙 했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동치관계. 그래서 얘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A가 B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그린다고요? 꼭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됐어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B, 여기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 그럼 A가 여기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나머지 계속 유도를 해서 사용할 준비를 하면 나머지가 아주 쉽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이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알겠죠? 진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들어가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얘는 들어갈 때 방향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니까 차집합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어요? 차집합의 법칙은 좀 기억해 두시고 여집합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것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증명을 해라 그러면 뭘 이용해? 결국은 이거의 이용이에요. 그러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좀 어려운 모양들도 있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어려운 모양들이 뭐가 있냐고요? 나중에 이야기할 텐데 벤 다이어그램 그리기 좀 어려우면 이렇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써서 식을 좀 가볍게 만든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준비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뭐 C 뭐 이런 애들이 있대요. 그러면 얘를 3개 그려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 번에 뭐 아까 그릴 때 봤잖아요. 바깥쪽 그리고 막 지저분하니까 얘를 살짝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A의 교집합의 B의 전체의 무슨 집합? 여집합의 교집합의 C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층인 거죠? 이 C 때문에 잘 안 보이나? 괜찮죠? 그쵸?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하고 자리 바꿔도 돼요? 안 돼요? 얘하고 자리 바꿔도 되니까 자리 바꾼 다음에 이쪽으로 오죠? 자리 바꿔서 C에 자리를 왜 바꾸냐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C와 교집합 A, B의 여집합인데 이 전체를 뭐로 봐요? 새로운 집합으로 한번 보세요. 새로운 집합으로 보면 자꾸 옆으로 가는데 그럼 얘가 C의 차의 A 교집합의 B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얘는 직관적으로 그리기가 아주 쉽게 보인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야기하고 싶은 거, 요건 이따가 뒤에서 한번 더 할게요. 알겠죠? 얘는 지우고 그냥 얘는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조금 어렵게 만들어지면 물론 최우선 순위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근데 그리기 어렵다 그러면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도록 쉬운 식으로 만드는 거죠. 한번 보고 얘 하나 하고 넘어가죠. 한번 보세요. 자, 얘 하나 해볼게요. 아까 했던 거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돼 있대요.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의 여집합의 전체의 뭐 교집합의 C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쓸 것인가. 뭐 이 정도만 해도 되죠. 그러니까 연산 법칙을 쓴다는 얘기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쓴다는 얘기는 굳이 구별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집합을 이해합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적으로 그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니, 세 개 해가지고 바깥쪽 해가지고 이거 그리는 게 좀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우선 이때 이렇게 복잡한 아이들이 나오면 첫 번째 뭘 해봐? 식으로 먼저 연산 법칙으로, 그 연산 법칙을 한다는 걸 나는 식으로라고 이야기할게요. 깔끔하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A의 교집합에 B의 전체의 여집합. 무슨 법칙 쓴 거지? 빨리 있잖아요. 그 법칙 쓴 거예요. 드모르간 쓴 거죠. 그 다음에 얘하고요. 얘 전체를 뭐로 보는 거지? 새로운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요. 얘도 하나의 집합으로 보면 얘를 D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 통째로 교환이 되니까 C 교집합에 A의 교집합에 B의 전체 무슨 집합입니다?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시면 얘 또 전체를 새로운 다른 색깔로 할까요? 다른 색깔로 할까요? 얘 전체를 또 새로운 집합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인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까? 좋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 전체를 새로운 집합, 얘 전체를 새로운 집합으로 오면 교집합의 여집합인 거니까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해서 C 차에 A 교집합의 B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얘 그리는 건 쉽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으로 바꾼 다음에 두 번째 뭘 이용하는 거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세 집합의 관계인 거니까 유니버스가 이렇게 있대요. 자꾸 삐뚤어져. 유니버스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 A, 그 다음 여기 뭐 B, 여기 뭐 C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A 교집합 B를 빼라고 했으니까 C 여기 아닌가요? 그렇죠? A 교집합 B 원래는 C 여기 전체인데 A 교집합 B를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요만큼이 이 전체를 빼야 되는데 A 보이세요? 안 보여? 여기가 A 교집합 B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에서 A 교집합 B를 빼내라고 했는데 얘는 빼낼 수 없으니까 얘만 빼고 나머지 전부가 되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해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C에서 이렇게 된 집합이 이 전체 집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문제는 보통 식과 그래프, 즉 연산 법칙과 벤 다이어그램을 같이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문제는 당연히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산 법칙하고요, 벤 다이어그램 사용하는 거 연습을 해봤습니다. 수학은요, 한쪽만 좋아하면 안 돼요. 항상 식과 그래프를 같이 머릿속에 돌리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고생했습니다.